외식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외식 창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특히나 외식 창업 아이템,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백 가지의 아이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동태 아이템을 가지고서 전문점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창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태는 수산물이죠. 국내의 그런 수산물들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어류, 갑각류, 폐류, 연체류, 기타, 해조류,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나의 메뉴 아이템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갑각류, 최근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랍스타 전문점인데 랍스타롤을 가지고서 코스 요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예약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죠. 국내 수산물 중에서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강화 새우젓, 서천 꽃게, 군산 박대, 완도 전복, 제주 옥돔 먹고 싶네요. 통영 굴, 영덕 대게, 속초 오징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관광지를 가서 관광지를 돌고 시장길을 없애려고 식사하는 집 아니면 식당을 찾았다라면 지금은 이미 어디에 가서 뭘 먹을 건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지 투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어떤 특별한 특산물이나 수산물들을 꼭 가서 먹어야지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산물들을 많이 확장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일반 현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축산물, 소나 돼지처럼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이력제를 하고 있죠.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수산물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바람직합니다. 어디서 누가 잡아서 얼마큼 유통기간을 거쳤으며 나한테 언제 도착했고 누가 잡았고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수산물 소비 현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1인당 1일 수산물 소비량은 대한민국이 159g으로 1등입니다. 1년을 보게 되면은 58.4kg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취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계 최대의 수산물 소비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수산물들을 보게 되면 국민 간식 오징어, 국민 생선 고등어, 김순이고요. 수산물을 주로 먹는 장소는 가정에서 드신다는 분들이 5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드시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섭취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국내 수산물 소비량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산물을 어렵지 않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들을 풍부하게 섭취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은 중량 기준으로 오징어, 새우, 멸치, 굴, 명태 순입니다. 수산물 외식 소비자 구매 특성을 알아보면 여기부터는 조금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해서 좀 중요한 핵심만 갖고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외식 소비자 한 달 평균 외식 빈도는 월 1회에서 2회 비중으로 35.5%고요. 그 다음에 68.9%가 수산물을 선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산물 외식 1인 1회 지출 금액은 2만 원, 3만 원이 45.8%로 가장 많았고요. 외식별 선호도는 초밥이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게 요리, 횟집, 새우 요리, 랍스터 순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전국에 초밥집들이 많은 겁니다. 소비자 인식에서 취식 방법입니다. 수산물을 섭취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61%가 다듬을 때 비린내가 나서, 그 다음에 45세, 65세에서 그런 비린내 냄새를 가장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산물들을 구매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맛, 품질, 건강 순으로 결정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기초 아이템 명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명태, 그 유래는 뭘까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명천에 사는 어부 중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물고기를 낚아서 도백에게 드리게 되는데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이름을 물었는데 뭐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백이 명천의 태씨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명태가 유래됐다고 합니다. 뭐 썰일지 뭐 이게 정론일지 모르겠지만 뭐 재밌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태의 특징은 몸 길이가 30에서 90cm 정도 되고요. 산란 시기는 12월에서 4월입니다. 또한 명태는 눈과 피부 건강에 좋고요. 그다음에 다이어트에 좋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로 개선, 그다음에 혈액 순환. 특히나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어떤 뭐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그런 성인병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죠. 동태 많이 드시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효능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소위 지금 옛날에는 그냥 음식을 내 배를 채우는 거에서 끝났다라면 지금은 이 재료가 이 메뉴가 나한테 어디에 좋아, 특히 몸 중에서도 어디에 좋은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좀 부각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매장에서도 우리 서빙하는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그런 효능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떤 메뉴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기초 아이템에서 명태의 종류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실 헷갈리는 분도 많고요. 저도 어느 순간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갓 잡은 싱싱한 명태를 생태, 영하 40도로 급냉시킨 명태를 동태, 덕장에서 바닷바람으로 바싹 말린 명태를 북어, 눈밭의 덕장에서 얼다 녹다를 반복해서 말린 명태를 황태, 동결 건조기로 북어보다 덜 건조한 명태를 먹태, 간을 하여 자연 건조한 명태를 짝태라고 하는데요. 먹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명태를 바싹 말린 걸 노가리, 그 다음에 내장과 아가미를 빼고 코에 꿰서 반건조한 명태를 코다리라고 합니다. 최근 한 2, 3년 정도 코다리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났죠. 사실은 지금은 좀 막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행이 좀 지나가긴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런 보수적인 아이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뭐 명태, 삼겹살, 뭐 한우 이런 보수적인 아이템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트렌드에 맞게 잘 구현만 하고 맛만 유지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인식만 시켜준다라면 충분히 지속 가능한 아이템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명태를 드시면서 음식 궁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우리 남녀 간의 이성도 궁합을 보듯이 음식에도 궁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은 뭔가 좀 든든하고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장소에 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겠죠. 이런 거는 그런 메인 아이템하고 연관된 이런 음식 궁합이 맞는 부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속이 약간 부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랑 잘 어울리는 콩나물, 무, 미나리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탕에 끓이기도 같이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뭐 미나리 무침이라든지 콩나물 무침이라든지 제공을 해서 메인 아이템과 잘 궁합이 어울려서 건강에 이롭고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메뉴들이 중요합니다. 네, 기초 아이템 일반 현황에서 동태 연관어 분석입니다. 동태라고 검색을 하면 뭐 시간 되시면 한 번들 해보세요. 동태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밥, 아침, 맛집, 동태전, 김치라는 키워드들이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동태는 식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태탕 전문점들이 우리가 소주라도 한 잔 반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고기처럼 뭐 각일병, 각이병 해서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메뉴라는 거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동태탕 연관어 분석을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맛집, 메뉴, 김치, 밥, 점심, 찌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식사의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최근에 동태 전문점을 컨설팅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키워드들을 도출하다가 보니까 좋은 서비스 슬로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우리 맛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은 뜨거운 거 먹으면 시원하다고 그러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들은 그게 문화죠. 시원하고 먹으면 시원하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동태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서비스 슬로건으로 가져온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동태의 어떤 유래부터 역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궁합이 맞는 그런 부재료들이 뭐가 있는지, 또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어떤 사업 방향을 잡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지정을 해야 성공률이 높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창업하시는 분들은 자수하십시오. 거의 99%일 겁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식 창업 아이템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특히나 동태를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동태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이템이 정해지고 나서도 그 이후에 어떤 상권이 맞는지, 또 소득 수준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꼭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